안녕하세요, 재테크하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기업 비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 주식을 시작한 이유는 이 비자라는 기업이 너무 좋아서였습니다. 각설하고 이 비자의 스왓 기업 분석과 배당주로서의 가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번의 카드 결제를 하였나요? 전 세계의 카드를 사용하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그럼 비자에서 처리하는 결제 건수는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1412억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지 마세요. 더 놀라운 것은 내일도 내년에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당신의 지갑을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갑 속엔 몇 개의 비자 카드가 있나요? 비자는 최초로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결제 프로세서 네트워크 사업자입니다. 현재 32억 장 이상의 비자 카드가 사용되고 있고 1년 동안 무려 10조 2천억 달러 상당의 거래를 진행시켰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점은 비자가 카드 발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입기관과 카드 발급사 사이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즉 카드 발급해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카드론도 없고 이자도 받지 않습니다. 먼저 비자의 첫 번째 강점,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약 200여 개국 플랫폼, 약 5,400만 개의 가맹점을 보유 중이며 시장 점유율은 52%에 달합니다. 이 말은 전 세계 카드 사용자 2명 중 1명 이상이 비자를 사용 중이라는 말이 됩니다. 또한 영업마진도 50%가 넘는 전 세계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비자의 두 번째 강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자는 카드를 발급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객 유치를 위해 많은 비용을 쓸 필요가 없으며 누가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거래가 발생될 때마다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자의 세 번째 강점, 무궁무진한 성장성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 결제 비중을 따지면 80% 이상이 현금을 이용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비자의 성장성을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아직 카드 사용이 많지 않은 중국, 인도의 인구만 합해도 25억이 넘는다는 점은 비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국의 결제 수단별 이용 비중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아직까지 현금 사용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습니다. 다음은 비자의 약점입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가맹점들과 은행들이 비자의 수수료를 인하를 강제하고 그들만의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수수료가 인하되게 되면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독점 금지 정책은 항상 이 기업을 성가시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로 오는 소비 침체는 카드 사용량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은 약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자의 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자는 250만 명이 넘는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폐 거래에서 카드를 통한 신용 거래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빠른 경제 성장이 결합될 때 비자의 수익성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핀테크의 규모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약 2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것과 아마존의 활약 덕분에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비자의 매출은 자연히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리테일 업종
전자상거래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점점 증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자의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수수료에 대한 반감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자의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용은 하고 있지만 이 높은 수수료에 대한 반감은 지속적으로 야기될 겁니다. 또한 현재 많은 대기업들의 집단 소송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결제 기술의 성장으로 향후 현물카드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스마트폰의 확산과 저비용 인터넷망의 연결은 비자의 수많은 경쟁적인 상대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래 사진과 같은 알리페이 등과 같은 새로운 결제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비자는 카드 발급사가 아닌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크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자의 스왓 기업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강력하고 마음에 들어서 미국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제는 배당주로서의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 안 되는 시가 배당률을 보고 투자하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비자는 11년간 배당금을 200% 이상 인상하였지만 주가 상승이 더 빨라 시가 배당률이 점점 낮아지는 신기한 기업입니다. 즉, 꾸준히 배당 성장은 물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이런 보물 같은 기업을 단순히 시가 배당률만 보고 놓치면 안 되겠죠? 또한 비자는 경기가 좋지 않아 양적 완화를 해도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와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매수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다음은 자료를 작성하면서 참고했던 사이트에 대한 출처입니다. 사실 기업 소개를 하는 것이 자료를 찾는데도 자료를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하마의 최애 기업 탑3를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벅스 서머 레디백 대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투자를 결심하게 된 트렌드를 만드는 기업 스타벅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